또 다른 지원자가 와서 증언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공공기구에 어떠한 과정 변화점을 가지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총성 없는 전쟁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여야가 명운을 건 4.7 재보선이 다가오면서 서로를 향한 공방전 수위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후보의 캠프 대변인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 뜨거운 현안부터 네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 이제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서 논란이 됐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네. 이런 청와대의 발빠른 움직임, 여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저도 오늘 오전에 사실 이제 이번 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고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래도 이제 청와대 이제 정책을 맡고 있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네. 상당히 난감해했습니다. 이 선거가 참 어려운 국면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다니 했는데 일단은 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또 사임을 이제 받아들였고요. 또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부동산 근절을 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중체대한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직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고요. 또 겸허하게 이 문제를 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고 예. 계시잖아요. 재보선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당은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들어보도록 뭐 여론조사는 이제 민심의 반영이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제가 이제 오전에 종로에 있는 지역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제가 정책 캠페인을 하러 갔습니다. 뭐 네.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 김용민 의원, 이소영 의원 이렇게 5명이 박영선 후보가 갖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설명회를 좀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현장에 가보면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 제가 오후에 지금 오기 전에 저의 지역구에 있는 금남시장에 가서 저희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김태년 대표, 또 우원식 의원, 홍익표 의원 저 이렇게 4명이 유세를 했는데 지역에서 보면은 지역민들과 만나보면 서울 시민과 만나보면 현장 분위기는 좀 괜찮다,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론조사를 여쭤봤으니까 좀 답변을 드리면 여론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바라보면은 과연 이 여론조사가 제대로 이제 반영됐느냐에 대한 문제이고 또 이것은 이제 제대로 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좀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을 좀 갖고 있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크게 이제 흐름을 볼 때 이 두 가지가 저희에게는 암울했습니다. LH 투기 사태에 대한 문제, 또 야권의 단일화 문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두 가지가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눌렀던 문제였는데 이것이 이제 지난주가 흐르면서 좀 이제 불식되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양자 구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박영선 후보와 이제 오세훈 후보. 그러면 LH 문제라든가 단일화의 어떤 변수가 이제 사라지고 인물 구도가 형성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되는 네.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런 이슈가 단일화에 의한 컨벤션 효과, LH 사태에 대한 문제들이 짓눌렸다 하면은 이제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양자 구도, 인물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는 큰 추이가 네.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격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장 분위기는 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필승 전략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필승 전략은 뭐 우리가 이제 전략 얘기하고 한방 얘기하는데 사실 한방은 없고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대로 이제 겸손하게 다가갈 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에 있는 이슈를 볼 때 결국은 부동산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때 누가 더 업적을 만들었고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아마 유권자가 판단이 있을 때 그 인물에 대한
지금의 시점에서 아마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각종 이 상대 후보에 대한 네. 이제 의혹 추궁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상이 있는데요. 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네. 의혹, 그리고 박형준 후보의 LCT 의혹 등을 파고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 후보가 처가 땅 네. 측량에 직접 참여했다, 이런 이제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냥 뭐 네거티브라는 그 비판만 받지 않으려면 의혹을 실체로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 밝힐 수 있는 그런 차원인지요? 이제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흐름은 뭐냐면 이제 인물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인물의 검증은 뭐냐면 과거에 당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업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업적은 성과도 있고 과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오라고 하는 경우는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검증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지금 얘기했던 지금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후보자, 서울시정을 이끌어가는 서울시장 후보가 부동산 문제를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곡동과 관련된 개발 의혹이 문제가 돼 왔고요. 내곡동 개발 계획이라는 내용을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측량에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증언으로 봤을 때는 참석한 것으로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의혹이 지금 풀리고 있는 과정인데, 또 하나는 2009년도에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내곡동 개발 계획을 셀프 계획을 마련하고 또 보상을 받았던 의혹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로 좀 드러나고 있는데, 오세훈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곡동의 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위치도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왜 부인을 할까? 그럼 뭔가 자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고요. 또 오세훈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거짓된 해명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된 후보는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뢰입니다. 신뢰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오세훈 후보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거짓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다. 후보가 당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에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저게 명확하게 표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지금 오세훈 후보의 모습입니다. 네, 반면에 야당은 박영선 후보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를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임대 수익이라든지 처분 여부 등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당 입장 어떻습니까? 근데 단순하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죠. 투기라고 했을 경우에 어디를 투기라고 합니까? 국내 부동산에 대한 개발 계획, 사전 정보를 알고 그것을 투기를 했을 경우에 그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한 이제 아파트 구입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러면 아파트 구입을 왜 했느냐? 우리가 항상 뭐냐면 원인과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지금 내곡동 땅 개발 계획에 대한 원인이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 부동산 사전 정보를 얻어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이 투기 문제로 가는 거고요. 박영선 후보는 그럼 아파트를 왜 구입했느냐? 이걸 보면은 박영선 후보는 국회에서 있을 때 2007년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2007년 당시가 뭐였냐면, 이명박 후보가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다스는 누구 것이냐, BBK의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박영선 후보는 강력하게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 후보였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이명박 후보는 이제 거짓으로 드러났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그때 진실 규명하는 박영선 후보가 최전선에 있었던 후보였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사찰도 하고 압박도 하고, 가족이 사실은 해체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일본으로 가서 피신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직장도 구하고 아파트를 구입했던 일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내곡동 투기 계획과 지금 내곡동 개발 계획에 대한 문제와 일본의 아파트 구입 문제를 물타기하는, 등식화하려고 하는데 등식이 성립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시민들이 잘 알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이건. 네, 또 야당은 박 후보를 두고 문 대통령 아바타다, 뭐 박원순 시즌2다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야당의 공격을 떠나서 야당을 한번 들어보죠. 제가 내곡동 개발 계획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의 거짓을 얘기한다든가 변명하는 모습을 볼 때 누구를 닮았느냐? 오세훈 후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2005년도에 그 측량할 당시에 보면 서울시장이 누구였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지 어쨌든 그 의혹이 좀 있는데 그때 측량하러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세훈 후보였고요. 2009년에 그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는데 확정될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2009년도에. 네. 시장은 누구였냐면 오세훈 시장이었다는 거죠.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그러한 거짓 해명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2011년도에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를 걷어차고 시장직까지 걷어차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신뢰할 수 있느냐? 실패한 시장의 후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박원순 전 시장과 박영선 후보와 또 다른 등식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또 박영선 후보는 전혀 다른 또 인생의 정치 역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성립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이번에 그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또 예.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은 이제 박영선 후보의 그 10만 원 재난지원금 공약을 이제 포퓰리즘이다, 예, 공권 예. 선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라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그러면 방역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침체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확장적 재정 정책이에요. 미국도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이태리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서 오늘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재난지원금 20.6조 정도 이제 규모를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농민까지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서울시도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것이죠. 서울시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 재정 규모를 봤더니 재정 여건이 괜찮더라는 거예요. 재정 여건이 괜찮으니까 박영선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시절에 블록체인 기반에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신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가 하나의 추세인데 이 인프라만 깐다고 하면 서울시 재정과 함께 새로운 기술 혁명을 토대로 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이제 정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재정 지원을 하겠다. 소상공인과 또 자영업자들 이것을 통해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정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 접목과 함께 또 경제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일관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이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재원을 통해서 어거지로 만들었을 때 포퓰리즘이고 그 정책이 기반되지 않았을 때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형성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싶습니다. 네, 박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좀 차별화를 두는 네,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좀 만지는 모습인데요. 중도를 향해서 좀 팔을 뻗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네, 이제 박영선 네. 후보의 이제 부동산 정책은 크게 볼 때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이고 안정적 주거 확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공공주택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쭉 한번 가봤더니 한 20여 년 지난 임대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것을 공공주택 개발을 한다고 하면 서민 주거 안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교통섬 같은 경우가 있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공공주택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구를 이제 공급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수요에 대한 부분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민간 참여형 공공과 민간의 참여형 모델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박영선 후보의 정책이고요. 제가 이제 오세훈 후보의 정책을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강조를 하더군요.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혹시 뭐 신앵커도 방송 생활 해보지만 가장 쉬운 정책이 뭐냐면 규제 완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규제 완화가 어렵냐면 서울시의 수도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성과 정토성이 있고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시는 이런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도시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시 규제 완화를 해서 100층도 짓고 200층도 걸었다면 도시 미관은 없어지는 거고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반문을 하고 싶어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했던 디자인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누더기 정책이었습니까? 동대문 DDP를 가보면 서울 시민이 가서 거기에서 어우러질 수 없는 공간을 격리된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서울시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왜 서울시청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빛 둥둥섬 가보면 그 적작투성이고 왜 여기에 만들었지 또 반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시장의 후보인 것이고 그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자극하는 정책이 이제 뭐 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인 것인데 과거의 오세훈 후보의 그 정책을 보면은 난개발이었고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이것은 국민이 시민들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뭐 네.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동대문, 동대문 제가 잘 GDP 한번 가보시면 이야기도 알겠지만 나왔고 말도 안 되는 규제 완화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예, 예. 이번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최근에 네네. 뭐 관련된 그런 아파트들이 또 이제 많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뭐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질문 예, 예. 좀 드리겠습니다. 양쪽 다 후보들이 이제 뭐 그런 공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한쪽의 문제는 예, 아닌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자,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네네. 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빨간 점퍼를 입었습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이름표를 달았는데 그리고 이제 오세훈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섰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근데 그 항상 리더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리더의 지혜, 역량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요. 제가 그분 이름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그분들이 기분 나빠할 거라서 안 하겠는데, 네. 자 보면은 정치는 소수에서 다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만들어가고 미래 비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오세훈 후보의 주변에 있던 분들은 뭡니까? 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신앵커가 얘기했던 분들은 정치를 하면서 분열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네. 이제 분열을 해왔던 분들이고 하나 쪼개기 했던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 지금 모았는데 왜 모았을까요, 지금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정치는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사익을 멀리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공적 추구의 마인드는 별로 없는 분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저는 시너지가 크게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치해왔던 과정들에 대해서 유권자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저는 그렇게 큰 영향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 선거를 성범죄 선거라고 규정을 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반여당색을 한층 더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뭐 왜 그랬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정치에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정치적 폴리티컬 디시플린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데 하나하나 국가 정책에 대한 연구도 하고요.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지, 그것이 이제 시대 정신인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시대 정신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미래 비전을 만들고 유권자들 하나를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통합의 정치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하면 무엇을 공부해 왔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함부로 나와서 무슨 얘기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정치적인 어떤 언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도 정치 무대에 나온다면 치열한 어떤 검증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검증을 통해서 그분이 넘어가야 할 산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런 한마디 가지고 이분의 언어를 가지고 제가 평가한다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네. 질문 하나 더 예, 예, 드리겠습니다. 여태 뭐 해명과 또 이제 네네. 각종 뭐 그 공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작 그 박영선 후보 캠프의 이제 대변인으로서 예, 또 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각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박영선 후보의 정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리더를 평가할 때 업적과 비전이지 않습니까? 박영선 후보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어떤 정치 여정을 겪어왔냐면 정치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국민을 대변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다음에 재벌 개혁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치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쌓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온 거고요. 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통해서 그 성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시절에 그 장관의 이제 그 또 하나 평가하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호감도를 갖느냐 믿느냐인데 그 직원들이 다시 일하고 싶은 장관이라고 하더군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평가가 받았다고 보고요. 지금 박영선 후보가 그리고 있는 서울시 대전환, 저는 대전환 반드시 할 거라 보고 그 믿고 여러분의 지지를 제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여야가 명운을 건 4.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 겸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신 박성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